여러분들 잘 지냈어요? 자, 오늘은 그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죠. 간과하는 부분이 많은 사운드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OST 같은 경우에 우리는 많이 이렇게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사운드 이펙트 같은 부분은 우리가 그 실제로 제작할 때, 영상을 제작할 때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제작은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사운드와 이미지 관계성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운드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편집할 때 사운드까지를 잘 다듬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운드와 이미지 관계성은 사실은 제가 유학하고 있는 동안에 사운드를 특별히 연구했던 랩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샘플들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눈여겨서 보시고 어떤 것들이 있나, 그리고 내가 과연 내가 작품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더욱 좋은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까 신경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 템포를 한번 알아볼게요. 백그라운드 템포는 그 영상이 갖고 있는 전체적 분위기와 그리고 그 뒤에 배경이 깔린 사운드가 비슷한 템포를 지녔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잠깐 보면 막 빨리 달리는 기차와 거기에 버금가는 빠른 비트의 음악이 같이 나오고 있을 때 흔히들 우리는 백그라운드 템포가 보여진다, 혹은 백그라운드 템포를 살렸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말 달리는 속도와 음악 속도, 사운드 템포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놈놈놈이죠. 아주 잘 맞히네요. 대부분 그 에스태블리싱 샷, 첫 장면에 음악 나오면서 템포를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봤습니다. 사운드 템포를 예시로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는 백그라운드 무드입니다. 이미지와 사운드가 비슷한 분위기를 지녔을 때, 그러니까 뒤에 보이는 영상과 그리고 음악이 혹은 뭐 사운드가 비슷한 분위기를 지닌 그것을 우리가 백그라운드 무드가 잘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예를 한번 볼까요? 울고 있는 어떤 사람, 뭐 여인이 됐든 울고 있는 사람과 거기에 걸맞는 음악, 슬픈 음악이 같이 나온다. 여기서는 굳이 뭐 사람의 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슬픈 음악이 백그라운드 무드를 보여준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일로 와서 여기 얌전히 앉아 있어. 아니 뭐 보는데 뭐? 얘 아들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싱크예요. 싱크 사운드. 영상과 오브젝트, 어떤 이미지나 오브젝트가 소리를 자아내듯이 보일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상에 보여지는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뭐 돌에 맞아서 깨지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싱크 사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굳이 정말 동시 녹음을 해서 깨지는 사운드를 활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사운드 부분만 폴리로 이렇게 따로 집어넣는 경우도 많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펩시 콜라 우리나라에서 선전할 때 병마개를 딱 따면서 뻥 소리 나고 쫙 그러고 탄산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이 따는 소리 뭐 이런 것들 선전에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실 때 목에서 꿀떡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은 대개의 경우 동시 녹음을 했다기보다는 따로 녹음을 해서 다른 데서 녹음된 음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싱크 사운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에서 움직이는 어떤 영상이 그 소리가 마치 이거랑 동일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것을 싱크 사운드라고 합니다. 예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이미지가 보이는데 그 이미지랑 차문 닫히는 소리가 같이 딱 싱크가 맞아서 들리는 것, 싱크 사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출하려면 엑스프레스 머신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을 때 네 번째로 selective sync. selective 그러면 select 하다 그러면 선택하다고 선택적 싱크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싱크 사운드가 어떤 특정 인물이나 물체에만 적용될 때를 selective syn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로 보여주는 거 두 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목소리만 싱크를 맞추고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도록 한 거. 셀렉티브 싱크가 되겠죠. 중학생은 좀 그런데. 중학생은 아닌데요. 주문. 커피 주세요. 블랙. 선불. 1,000원. 단속 뜨는 뒷문 저쪽. Dreams are my reality, the only kind of real fantasy. Illusions are a common. 너 나 봤지? 장미 친구. 음악 좋아하나 보다. 이런데 혼자 오고. 하려고 셀렉티브 싱크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가 되겠는데요. narration 혹은 voice over. narration이나 voice over.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화면엔 보이지 않는다가 이제 정의예요. 정의인데 보통 이런 거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 다큐멘터리에서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나레이터가 뭐 이렇게 뒤에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나레이터는 보이지 않고 상황을 설명한다거나 영상에 해당하는 어떤 그 설명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지역 사건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경우 나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보이스 오버라고 표현하고요. 폭포의 이미지가 보이고 사람은 시를 낭송한다. 혹은 폭포의 이미지가 보이고 그 폭포를 설명한다. 나레이션 그리고 보이스 오버. 점심시간 자기 개발에 열심인 직장인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열공 중일까요? 영상과 그 나레이터가 이렇게 나레이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한국 영상을 보셨지만 이번에는 미국 영상을 또 한번 보죠. Dear Casey, if I could look into a crystal ball, I have no doubts I would find you still blonde, handsome, and as full of love and questions as you are now at the age of 5.
My favorite time of my life is the years that you've been alive, because you have made me feel truly alive. 영상과 함께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인물이 영상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뒤에서 성우나 혹은 그 역을 맡은 사람이, 배역을 맡은 사람이 나레이션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6번째를 볼까요? Object Movement. 사물의 움직임이 실제 움직일 때 들릴 것 같은 것보다 과장되게 들리는, 꼭 과장돼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먹을 이렇게 앞으로 샥 펼쳤을 때, 뻗었을 때 그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죠. 하지만 만약에 과장되게 한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도록, 뭐 쿵후 영화나 뭐 이런 경우에 많습니다. 매트릭스에서도 네오가 오피어스랑 싸울 때 뭐 이렇게 도복 입고선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먹 한 번만 앞으로 이렇게 내질렀는데 뭐 옷이 펄럭거리는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상황들을 Object Movement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국 무술 영화에서 몸을 놀릴 때마다 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그걸 Object Movement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사람이 일반적으로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저렇게 펄럭펄럭 소리가 안 나는데, 일부러 박진감을 주려고 그 움직임 혹은 저렇게 가격하는데 소리를 따로 집어넣습니다. 사람 돌 때 막 날아가는 소리가 나고 그러네요.
예, 잘 봤고요. 일부러 한 4분 정도 되는 양인데도 한번 같이 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아주 짧은 건데요. 코믹한 서양식 해법 한번 보죠. 자, 7번째 allusion. 영어의 allude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고요. 암시한다는 의미로 사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음악이나 사운드가 결합된 것. 꼭 이게 반대가 될 필요는 없는데 먼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하고 조금 뭐 다른 사운드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먼저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뜰에서 놀고 있는 장면과 그리고 뭐 전쟁하는 씬이 이렇게 그 씬에서 촬영한 소리가 들릴 때 터미네이터에서 아마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애들은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뭐 그네도 타고 있고 뱅뱅 도는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데 전쟁을 이렇게 보여주는 듯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allusion에 해당하겠죠.
연기도 기가 막히고 분위기도 연기 때문에 아주 마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살아난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forewarning. 이거는 for 그러면 앞서서, 앞의 이런 뜻이고요. warning 그러면 미리 알려주다 혹은 주의를 주다 뭐 이런 뜻인데, 앞서서 주의를 주다. 물체가 보이기 전에 사운드부터 들린다. 사람의 얼굴이 그 카메라 안에 담겨 있는데 자동차 달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멀리서부터. 그리고 한 몇 초 뒤에 자동차가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뒤로 휙 지나가는 게 보인다 그러면 미리 사운드를 통해서 관객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이거는 동시녹음할 때는 이런 경우가 흔하게 생기겠죠. 동시녹음 하게 되면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내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찌됐든 물체가 사람이 그 관객들이 보고 있는 장면에 안 나고 멀리서 들리다가 그것이 실제로 나중에 장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 forewarning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물이 나타나기 전에 사운드부터 나오고요. 근데 영상이 지금은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 아무것도 안 나타나 나중에 나타나는 부분, 이런 것들이 forewarning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아홉 번째, silence. silence, 뭐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거를 이야기를 해요. 고요함, 고요. 아무런 소리가 없이 이미지만 보이는 것.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런 소리가 뒤에 안 들리는 것.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극적인 장면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Saving Private Ryan에서 톰 행스가 그 다리를 사수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수류탄이 터집니다. 뭐 폭발이 일어나고 그 폭발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톰 행스는 이렇게 귀를 못 듣고 있고 저쪽에 앞에 보이는 아군이 막 그 소리를 쳐요. 그때 사람의 입은 막 벌리는 장면이지만 톰 행스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뭐 그런 장면이 사일런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속적으로 영상이 보이다가 사운드도 들어가 있죠. 자, 이제부터 사운드 이펙트만 들어가고 실제로 드럼에서 나는 소리는 사일런스로 들어갑니다. 다시 또 하나를 더 보죠. Saving Private Ryan,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첫 부분입니다. 그 상륙 작전 하는 씬이죠. 모든 포화 소리가 다
사일런스로 들리고요. 그리고 톰 행스가 지금 이제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런 장면이 다리 건너서 또 나오는 장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다리 폭파하는 장면에서 완전 사일런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볼륨을 실제와는 다르게 줄여놓은 상태죠. 굉장히 창백하게 컬러 커렉션까지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목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10번째, off screen. 스크린에서 안 보이는 부분. 사운드는 들리는데 연관된 이미지는 보이지 않다. 그러면 이거 뭐랑 비슷해요? 아까 나레이션도 이런 거 아닌가요? 일종의 이런 거일 수 있겠죠. 그래서 off screen. 사운드는 들리지만 연관된 이미지는 보이지 않는다. 예로 자동차가 가까이 오는 소리는 들리지만 자동차가 보이지 않는다. 왜? 자동차는 어딘가 저기서 벌어지고 있겠죠. 마치 그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사운드를 깔아야 될 경우, 전쟁 씬이다. 내 앞에는 지금 막 총 쏘는 장면이 안 보이지만, 뭐 혹은 폭파되는 게 안 보이지만 저 멀리서는 계속 들리고 있는. 그래서 전쟁 씬이라는 걸 알려줄 때, 혹은 숲속을 걷고 있는데 새 소리가 들린다거나 바람 소리가 들린다거나, off screen. 새는 보이지 않지만 새 소리가 들린다. 바람은 물론 볼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들린다. 굉장히 그 장면의 생생함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애니메이션 만들거나 그랬을 때 그 동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숲속에서 어떤 장면, 혹은 도심에서 어떤 장면, 혹은 뭐 전쟁에서 어떤 장면, 뭐 애니메이션은 잘 만들었는데 여기까지 신경을 안 쓰다 보니 그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씬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간과하는 경우가 생겨요. 꼭 내가 어디 산에서 걷는 캐릭터를 보여준다면 사운드 소스에서 충분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경이 될 만한 무드를 요소들을 찾아서 사운드에 넣어줘야 개연성이 더 높아 보이는 작품이 되겠죠. 사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벌어졌는데 나중에 보여주죠. 11번째, 다이alogue. 대화를 다이alogu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이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 다이alogu죠. 그래서 두 명이 대화를 하는 장면. 보통 대화하는 장면을 over the shoulder 샷으로 찍습니다. 내 어깨 뒤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을 하고, 또 내가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의 어깨 뒤에서 내 얼굴을 촬영하고, 이런 경우가 다이얼로그를 표현하는 어떤 카메라 웍이 되겠어요. 눈에 만정했어? 두 명이 같은 꽃사슴. 장소에서 대화하는 장면, 다이얼로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편집할 때 종이 넘길 때 그 눈도 깜빡거리는 것까지 신경 써서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째인데요. off-screen dialogue.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눠요. 하지만 내 장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명이 이야기를 하지만 문만 보여줄 때, 혹은 어떤 상황을 좀 숨겨서 보여주고자 할 때는 off-screen dialogue를 쓸 경우도 있죠. 뭐 소근소근 한다거나,
아니면 옆방에서 막 싸우는 사람들 막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려주고 조금 있다 한 명이 막 뛰어와서 뭐 그 스크린 안에 들어와서 그때 다이얼로그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상황 설명을 그 오프스크린으로 오프스크린 다이얼로그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Once we speed around Gargantua, we use Lander 1 and Ranger 2 as rocket boosters to push us out of the black hole's gravity. 분명히 다이얼로그인데 오프스크린일 때도 있고 언스크린일 때도 있고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Lander 1 있습니다. has spent TARS will detach and get Sucked right into that black hole. Why does TARS have to detach? Oh, we have to shed the weight to escape the gravity. Newton's third law. The only way humans have ever figured out of getting somewhere is to leave something behind. 오프스크린 Cooper, you can't ask TARS to do this for us. He's a 여긴 robot. 언스크린으로 계속 언스크린과 오프스크린이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It's what we intended, Dr. Brand. It's our only chance to save people on Earth. If I can find a way to transmit the quantum data I'll find in there, they might still make it. Let's just hope there's still someone there to save. 자, 다음은 프레젠테이션 메소드라고 어떻게 하면 그 관객이 들을 때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 present 그러면 보통 드러내다, 보여주다 이런 건데 presentation method 그 소리를 드러내는 방법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한번 보죠. 첫 번째로 채널 presentation 채널을 이용한 보여주기 채널을 통한 presentation 보통 left, right 스테레오 시스템에서 오른쪽과 왼쪽의 스피커를 따로 사용을 하는데 그 채널을 두 개를 가지고 들려주는 것 음악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뭐 무슨 드러머가 있고 오른쪽에 무슨 기타가 있다 그러면 이게 나눠서 녹음이 되겠죠. 그래서 스테레오나 아니면 왼쪽이 뭐 드럼을 치고 있을 때 왼쪽에서 들리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같이 사용이 되는 것 채널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채널 어소시에이션 연관성이죠. 채널 어소시에이션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은 오른쪽 채널에서 들리고 왼쪽에 서서 있는 사람은 왼쪽에서 들리는 거 위에 거가 조금 달라요. 위에 거 첫 번에 채널 프레젠테이션 그거는 스테레오 시스템 왼쪽 오른쪽 스피커가 있다. 채널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거는 연관이 되어서 더 정확하게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은 오른쪽에서 뒤에는 뭐 뒤에서 뭐 이렇게 들리게 하는 방법을 채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 Volume Dynamics 그 음량을 이야기를 하는데 Dynamics 그러면은 역동성 혹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Volume Dynamics 보이는 장면에서 어떤 사물은 볼륨이 더 크게 들리고 어떤 사물은 더 작게 들린다. 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들릴 수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들릴 수 있는데 그건 네 번째 설명할 거고요. 지금 Volume Dynamics는 어찌됐든 장면에서 보이는 사물들이 볼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그 볼륨 다이나믹스가 더 그 섬세하게 적용된 것. proximity 그러면 뭐 그 실제로 그 거리에 따라서 그럴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 거리와 상관이 있고 점점 다가오거나 점점 멀리 가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거. 제트기가 멀리서 들리다 슈 하고 뭐 제트기가 지나간다거나 혹은 자동차가 지나간다거나 그 볼륨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거리를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프록시미티입니다. 혹은 저 멀리에서 정면에서 내 쪽으로 지나간다거나 하여간 거리랑 상관이 있어서 여기쯤에서는 이 정도의 목소리 저 뒤에선 저런 목소리 멀리 있는 사람이 크게 들릴 수는 없으니까요. 뭐 그런 어떤 거리를
적용한 그런 개념이 프록시미티예요.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상황을 오디오를 전달을 하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에서 스테레오로 촬영한 그 녹음한 것을 뭐 어떻게 3D 스페이스에서 마치 들리도록 일부러 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거는 왼쪽에서 들린 거, 이건 오른쪽에서 들린 거, 멀리에서 들린 거, 이건 우퍼로 들리게 하는 거 이렇게 나눠서 일부러 후보정을 해서 사운드의 깊이감을 더 해주는 그런 기술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부탁이라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때 혹은 영상을 제작할 때 이런 음향에 대한 개념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서 영상도 탄탄하지만 영상에 못지않게 음향도 잘 맞아떨어지는 좋은 음향을 BGM과 아울러서 적용해서 좋은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